행렬 계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반도체를 AI 가속기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는 그걸 이제 GPU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GPU라고 부르면 다 GPU의 아키텍처가 조금씩 달라요. 기본 원리는 같더라도. 그래서 자기네가 각자 인공지능 서비스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자기 반도체가 GPU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오픈 AI, 구글, 메타, 심지어 아마존이나 테슬라조차도 자기 인공지능 GPU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GPU를 공급하는 주된 회사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안 주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구글이 AI 사업을 한다. 만약 클라우드로 하려면 전 세계 100만 명한테 동시에 생성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면 아마 10만 대에서 100만 대 GPU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1년에 아마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양이 20만 대나 100만 대 아마 어느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각자 개발하면 또 뭐예요? 누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TSMC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인텔도 그러면 저도 만들어 줄게요 하고 손드는 거고, 삼성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또 자기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자 인공지능 생성 서비스, 그걸 멀티모달이라고 그러는데 생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없이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발하려고 그러고, 인공지능을 하려면 이퀄 GPU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세계 패권이 되고, 인공지능으로 세계 패권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세계 패권이 됩니다. 인공지능 구조로 들어가서 보면 그 속도가 어디서 결정되냐면 1차적으로 행렬 계산에서 결정이 됩니다. 행렬 계산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순서대로가 아니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2/3 행렬에 3 곱하기 3 행렬 곱하면 또 다른 2 곱하기 3 행렬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엘리먼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그냥 동시에 하면 돼요. 그래서 GPU는 계산기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게 병렬로 늘어서 있는 구조입니다. CPU는 계산기 코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16개, 32개밖에 안 되는데 GPU는 10,000개, 100,000개, 앞으로 100만 개까지 갈 것 같아요. 계산 능력은 크게 안 되지만, 단순 계산을 하지만, 덧셈, 곱셈을 하지만 동시에 늘어뜨려서 나누어서 계산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게 GPU의 초창기의 그 시그널 프로세싱하고 수학적으로 같습니다. 둘 다 행렬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소프트웨어 쿠다도 있고, 그러니까 행렬 계산을 잘했는데, 어디서 지금 챗GPT가 문자를 만드는 속도가 떨어지냐면, 메모리에서 읽고 계산은 빨리 하는데 다시 써야 돼요. 칠판에 우리가 수학 글자를 수백 개를 딱 쓰면 암산으로 수학학원 주판학원 다니는 학생들 1초에 계산해요. 시간이 어디서 걸리냐면 칠판에 적는 시간하고 지우는 데에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도 똑같이 D램도 병렬로 계산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렬형 메모리가 HBM입니다. 대표적으로 GPU하고 자주 통화를 되게 빨리빨리 보내려니까 차선을 넓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HBM3가 1024개 라인인데 HBM4는 2048이 될 텐데, 앞으로 이게 10만 개, 100만 개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GPU의 계산기가 10만 개, 100만 개 되면 메모리하고 억세스하는 그 차선, 그 우리가 인터커넥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만큼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화된 메모리가 HBM이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라고 그래, 파라미터, 학습할 인공지능망,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인코더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의 변수가 자꾸 100억, 1000억, 1조씩 늘어나거든요. 그 용량이 또 커져야 되는, 그래서 적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빨리 또 GPU에 내보내야 되니까 구멍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스루 실리콘 비아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고속 엘리베이터죠. 그렇게 해서 HBM은 좀 행렬 계산에 특화된 반도체다. 그리고 GPU하고 바로 1:1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병렬화된 반도체 메모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HBM이 지금 이제 4가 개발되고 있지만 5, 6, 7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럼 HBM 지금 3E까지 나와 있는데 HBM4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미래는 더 빨리 GPU한테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KTX 타고 왔지만 차선 하나잖아요. 그러면 더 승객을 실어 나르려면 철도를 더 병렬로 늘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기차당 그 양이라고 그러나요? 차량을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KTX 200km 갈 거를 1000km로 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KTX를 1층 기차가 아니라 2층, 3층으로 되면 되잖아요. 바로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기차의 속도가 뭐 200에서 300 되듯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최대 속도는 빛의 속도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GPU하고 HBM을 가까이 붙이면, 제가 대전에서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리잖아요. 대전을 그냥 이 근처로 오게 하면 10분이면 오잖아요. 가까이 붙이는 거, 빛의 속도로 가는 거, 차선을 넓히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48개가 되는 거예요, 차선이.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새로운 변화인데요. GPU하고 메모리가 가까이일수록 데이터를 빨리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방법이 HBM 맨 밑에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디지털 칩을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상복합 건물은 위에 아파트가 있더라도 1층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슈퍼마켓이 있듯이, 그럼 멀리 비 맞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멀리 가서 장 안 봐도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만 타고 가면 돼. 그렇게 이제 HBM4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GPU의 계산 기능, 행렬의 일부 기능이 HBM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HBM이 더 이상 메모리가 아니라 계산도 하는 거예요. 또 추가 기능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에러를 줄인다든가, 가끔 기차 타고 오다가 승객이 사라질 수도 있고, 요즘 표 검색을 안 하니까 이런 약간의 에러 같은 거를 저기서 언제 탔을 때 제대로 타 있나, 그거를 생각해서 에러를 교정하는 수많은 이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원래 GPU에 있던 기능이거든요. HBM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HBM이 더 이상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GPU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뭐냐? 그럼 이게 메모리 제품이 되냐, 프로세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베이스 다이 설계를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 베이스 다이의 공정은 TSMC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제품인지 TSMC 제품인지 엔비디아 제품인지, 그래서 GPU와 메모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메모리와 GPU, 폰 노이만 아키텍처 때문에 그 구별되어 있던 HBM과 GPU 사이의 전쟁이 이제 처음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강한데 시스템 반도체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HBM6나 7쯤 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HBM 주상복합 건물이 아예 백화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게 너무 에너지 소모가 갖고 뜨거워집니다. 이 냉각이 이제 어려운 기술적인 요소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 반드시 3D, 그걸 이제 3D 구조라 HBM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랬을 경우 우리 SK 하이닉스가 헤게모니를 가질 거냐, 엔비디아가 헤게모니를 가지냐, 아마 SK 하이닉스 회장님 젠슨 황 지금은 이제 우호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대만 가서 뭐 사인도 하고 인디아나에 공장도 짓고 다 그런 게 그런 국제적인 질서의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삼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삼성의 단점은 HBM을 조금 약간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총력을 좀 기울이지 않은 셈이죠. 근데 이제 삼성은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으니까 HBM에 대한 좀 그 투자가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나는 생성 인공지능 트랜스포머 모델 나올지 몰랐던 거죠. 그럼 뭐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뒤늦게지만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의 장점은 이제 HBM도 있지만 파운더리가 있잖아요. 아까 베이스 다이를 직접 공정할 수 있잖아요. 베이스 다이 설계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다 엮는 TSMC와는 패키징을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삼성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있을 텐데 너무 독점을 하니까 견제하려는 시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텔 GPU, AMD GPU, 뭐 메타 가속기 이런 거 하고 삼성의 HBM을 엮어서 그게 HBM4가 되든 5, 6, 7에서 3D가 되든 토탈 솔루션으로 납품을 하면 엔비디아와 대응하는 또 다른 생태계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